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하루가 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나눕니다. 하천대유 지금 대장동 전국을 지금 뜨겁게 강타하고 있는 핫 이슈 이미 분명하죠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다양한 시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?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이런 지가 벌써 횟수로 5개월이 됐습니다. 작년에 딱 1년 전에 제가 청년타방 폐업을 해서 이 자영업 이 생활을 거의 진짜 대부분 접게 되고 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예전에 오랫동안 했었던 다시 이제 기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서 이 광주에도 유사한 그런 사례가 좀 비춰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 공을 들이고 있고 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발품도 많이 팔았던 이 첨단 삼지구 이 개발 계획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광주 이야기니까 좀 지역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 지자체가 들어간 이 공영 개발 사업, 이 공익 그리고 민간이 합동으로 되는 사업들이 자칫하다가는 비리나 부정의 그런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다. 이번에 이제 화천대유 사건이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이 첨단 3지구라는 곳은 제가 이제 있는 곳이 첨단 2지구, 첨단 1지구, 2지구, 3지구 막 이렇게 도시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이 첨단 3지구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도 짓고 뭐 공원, 상업지구, 상가, 학교 이런 거를 짓는 사업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범위를 보면 110만 평,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. 광주도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사업 규모가 얼마냐면 1조 2천억.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과 좀 유사합니다. 유사해. 물론 땅값은 훨씬 수도권이 비싸겠죠. 성남이. 근데 광주는 그거보다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첨단 2지구, 3지구 개발 산업들이 워낙 이렇게 성공을 한 모델이어서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 뭐 영산강 이렇게 뷰가 이렇게 있고 지하철 2호선 호재 또 고속도로 뭐 교통의 요지 막 그런 것들 또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관심이 지금 높아가고 있죠.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짓는 그 회사가 현대 엔지니어링, 그러니까 우리 보면 힐스테이트라는 이 브랜드를 붙여서 하는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. 아무튼 뭐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합니다.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법이라고 이 산업과 일자리, 그 미래산업 요거를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혜택을 주는 단지입니다. 그 전까지 이 110만 평의 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습니다. 다 뭐 농사짓는 논, 뭐 소 키우고 목장 아니지, 뭐 감나무 같은 거 재배하시는 그런 이제 농민들이 사는 곳입니다. 광주로 치면은 변두리죠. 거의 끝에 변두리. 그래서 이 광주 광역시 거의 끝부분과 전라남도 장성군 이렇게 맞붙여진 곳에 여기를 이제 묶어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또 일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을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. 사실 이제 시작된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. 제가 예전에 전자신문사에 근무할 때 이 사업 시작되는 그 첫 과정을 봤었는데 계속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더디고 또 이게 사업을 하면은 갈등도 많이 있잖아요. 주민 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더디게 진행돼 있다가 2018년쯤에 이 전체가 이제 그린벨트로 해제가 됐습니다. 그린벨트가 다 묶여있던 지역이 해제가 되니까 이제 저상권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한 거겠죠. 뭐 실거래가, 호가들은 굉장히 올라갑니다. 이 광주도 지금 뭐 도심권, 중심권은 땅값이 평당 1,000만 원, 2천만 원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외곽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그린벨트가 풀리고 이 아파트를 될 수 있고 상업지역이 되면 이제 땅값이 한 10배, 뭐 많게는 뭐 20배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노른자 위 땅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겁니다. 이제 구획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이 사업은 이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데 이제 광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이제 LH공사한테 사업을 좀 맡아서 해주라. 큰 사업이니까 좀 해주라라고 했는데 LH는 그 당시 이제 이 사업성 검토를 해보더니 수익성이 없다고 이제 손을 털고 나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광주 도시공사라는 이 자회사 많이 들어보시죠? 도시공사 성남시에서 하는 성남 도시공사 다 똑같은 겁니다. 이런 사업들을 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이 사업을 개발하게 됩니다.
그러면은 이제 뭐 순서 단계, 뭐 토지를 또 수용하고 감정 평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지역, 공업지역 뭐 이런 거 이제 막 나와서 하면 됩니다.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 사업이라는 이 사업도 들어갑니다. AI 사업, 또 국립심혈관 사업 이렇게 센터,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들이겠죠.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지금 되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. 제가 기사도 많이 썼고, 진짜 사실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고 압박과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.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. 또 기사도 써야 되고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죠. 오늘은 이제 시의원을 만나러 가요. 잠시 후에. 그만큼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인데, 이게 이제 그 개발하다 보니까 광주시가 돈이 없어요. 이 사업을 하면은 이 보상비가 한 6천에서 7천억 정도 들어갈 건데, 돈이 있는 회사, 큰 회사 와가지고 이렇게 보상비를 먼저 주고 이렇게 가면 순리대로 될 것 같은데, 그게 없다 보니까 고민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.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. 그래서 대인 개발 사업이라고, 이제 가장 그 핵심인 노른자 땅, 대장동 사태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. 그런 뭐 좀 냄새가 좀 느껴져요. 추억들이 막 나온다. 예. 거기서 그 땅을 하나, 요 땅을 그 공모를 합니다. 대인 개발 사업, 업체들, 건설사, 뭐 그런 큰 회사들 해서 이제 공정하게 선정해서 이 사업을 개발하고 이제 아파트를 올려서 하면은 이제 수익이 한 5천억 정도 더 이상도 이제 예상이 되니까 그 수익을 미리 좀 땡겨서 받는 거죠. 땡겨. 예. 돈을 땡겨서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.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사업비로 쓰고, 그리고 주민들 뭐 보상 있잖아요. 땅 하면 원주민들 막 그렇게 하잖아요. 철거민 원주민들 그렇게 이제 보상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로 그림을 그려가는 상황인데,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.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이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플로어를 따서 가면 다행인데, 여기서 이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뭐 배점표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업체를 유리하게끔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견된 겁니다.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최초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. 기사를 쓰고 내용을 계속 파악을 하고 현장 가면서 주민들 이야기를 하고 또 취재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의혹들이라든가 논란거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알다시피 지금 그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특혜 시비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좀 파장력이 좀 더 커져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뭐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밑에 이제 실무 직원들 뭐 팀장급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. 모두. 근데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뭐 외압이라든가 힘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취재도 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지금 피드백도 안 오고 있고 복잡하죠. 사실 이게 좀 어렵잖아요. 이게 연구개발특구법, 산업단지 입지의 개발법, 도시개발법 이런 것들이 합법적 이렇게 짬뽕으로 어울리다 보니까 이 법적으로는 사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.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자료집 찾아보고 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사건이 크잖아요. 사안이 크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, 큰 사업,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 계속 바빴죠. 제가 바빠가지고 자주 이렇게 뵙지 못했는데, 이제 오늘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쪽 일을 하고 있고, 이 광주에서도 이런 이제 대형 공익 사업들 하는데 이제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플로어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, 이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, 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면 뭐 좋죠. 하지만 이게 이제 특정 세력이라든가 소수 일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고, 이게 미리 짜놓고 이 고스톱을 치는 것처럼 이 진행하면은 이런 이제 큰 사건,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가 터지는 거죠. 이미 이 사건이 다 끝났죠. 서울 대장동은 이미 다 끝나고 나눠 먹고 해서 막 도망가고 막 지금 돈 50억 잔치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,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라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. 사람이니까, 로봇가 아니고.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잘못된 점이 뭔지 되돌아보고 그거를 또 반영해서 너무 급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이 사업이 너무 급하게 막 몰아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, 파열음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 보완이라든가 이런 대안들을 연구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무튼 이제 고시가 끝나서 이 법률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됩니다.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가 또 하나 달라지겠죠. 거기 이제 상가도 들어갈 거고
원주민들도 거기 가서 뭐 원룸도 하고 상가 뭐 것도 하고 주민들도 세대가 한 8,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신도시급이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, 그 과정의 초입부에 생존 창업 미 기사도 쓰고 있고 현장을 취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돌아가는 이 상황들 보고 있습니다. 자,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쭉 훑어가게 되었습니다.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이 공익 사업의 실체라든가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같은 것들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현상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고 관련된 뭐 소식들이라든가 내용들은 제 기사를 링크로 좀 올려드리거나 또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